예, 다음은 또 서울대학교의 박지원 박사과정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타이틀은 Feed Forward Regulation of Recruitment and Firing Properties, Frequency of Motor Unit in Isometric Post Production Task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옷이 같긴 한데 다른 사람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생체역학 박사과정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아이소메트릭하게 폴스를 프로덕션 할 때, 피드포워드 방식으로 폴스를 제네레이션 할 때 모토유닛 레벨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관측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동작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을 하지 않는 일종의 피드백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동작을 하는 피드 포워드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제로서는 페널티킥에서 공을 차는 상황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축구 선수가 찬 공을 보고 그거에 반응해서 골키퍼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예측이 없는 피드백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축구 선수가 공을 차기 전에 미리 골키퍼가 예측해서 동작하는 건 흔히 얘기하는 피드 포워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가 메카니컬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대표적인 특성으로 ASA, Anticipatory Synergy Adjustment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넷 메카니컬 이펙트가 발생하기 한 200ml에서 300ms 정도 전에 시너지 인덱스라는 것들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시너지 인덱스에 대해서 되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두 가지의 손으로 일정 10이라는 협력을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왼쪽 손이 Y축이고 오른쪽 손이 X축이라고 하면 10을 내는 방법은 2와 8, 3, 7, 4, 6, 5, 6, 4, 7, 3, 8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10이라는 거를 낼 때 두 가지 힘값을 측정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이라는 힘을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이러한 범위가 이렇게 넓다면 이건 시너지 인덱스가 보통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힘값을 측정해보니까 4랑 6, 5, 5, 6, 4 이렇게 그 범위가 좀 작게 잡힌다라고 하면 이건 시너지 인덱스가 낮다라고 일단 되게 러프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드 포워드 방식이랑 이제 안티시페이션이 없을 때 시너지 인덱스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되는 이 레퍼런스 논문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의 저자 중에 두 분이나 제 발표를 보고 계셔서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네, 먼저 보시면 이 실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나오는 화면 보시면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고 제 손에 다 힘을 측정할 수 있는 포스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익스터널 로드가 달려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놔서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이 됐을 때 이거를 재빨리 제 상태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스스로 지금 놨기 때문에 피드 포워드, 예측을 해서 다시 돌려놓는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실험자는 그냥 가만히 있고 다른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 로드를 놔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자기가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티시페이션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안티시페이션이 없는 익스페리멘터 트리거드 상황인데, 이 T0가 바로 그 로드를 제거했을 때입니다. 그때 보시면 이 Y축은 시너지 인덱스 값이고 X축은 타임인데요. 이 로드가 제거했을 때까지 시너지 인덱스가 이제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로드를 스스로 놔서 예측을 통해서 동작을 수행할 때 보시면 이 T0 값보다 훨씬 더 전부터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300ms부터 시너지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관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너지 인덱스 떨어지는 ASA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어쨌든 이 시너지 인덱스라는 것은 폴스 값을 통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폴스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폴스는 머슬 컨트랙션으로부터 이제 오게 되고, 그러한 머슬은 또 이제 모터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AS 현상이 일어날 때 모터 유닛 레벨에서 한번 관측을 해보면 그렇게 시너지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모터 유닛이 어떤 식으로 이제 폴스를 만들어내는지 생각을 해보면, 센트럴 너버러스 시스템에서 기존에 이제 리크루트된 모터 유닛보다 더 시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에 동원돼 있던 모터 유닛에서
파이링 프리퀀시를 증가시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폴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EMG 데이터가 폴스랑 1대1로 다이렉트하게 매핑되는 것은 아니지만 폴스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이런 모토유닛 레벨에서 모토유닛 리크루트되는 넘버에 대한 함수와 그리고 파이링 프리퀀시가 바뀌는 그 함수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폴스를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SA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모토유닛이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이소메트릭 엘보 플렉션 실험을 하였고요. 뭐 5명의 서브젝트를 일단 구했고 제가 지금 파일럿 단계여서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전 발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DMG 장비를 바이세스 브라키의 벨리에다가 부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실제 피험자들께서 따라하시는 프로토콜인데요. 처음에 MVC 25%로 아이소메트릭하게 힘을 내고 있다가 이 수직선을 지난 순간 이후부터 자기가 스스로 준비가 됐을 때 MVC 50%까지 빠르게 펄스에 힘을 냈다가 완전히 힘을 빼는 태스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간략하게 이제 디컴포지션 EMG가 어떻게든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전에 살짝 말씀해 줬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에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스크들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서페이스 EMG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 MVC 25%로 힘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EMG 데이터가 나오다가 급격하게 EMG 이게 임플리튜드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때가 이제 펄스를 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파이링 레이스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색깔별로 무토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링 레이트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증가했다가 떨어지고 모토유닛의 개수도 특정 레벨의 개수가 쭉 이렇게 동원이 되다가 펄스를 냈을 때 급격하게 모토유닛이 많이 동원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렇게 펄스가 나오기 바로 전 200에서 300ms일 때 왜 시너지 인덱스가 떨어지는지를 모토유닛 레벨에서 보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펄스가 온셋 때, 그러니까 힘이 증가하기 직전의 타이밍을 잡고요. 그거보다 5초 전, 5000ms 전의 시간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험자의, 각 피험자의 각 트라이얼에 처음에 이 500ms 구간의 데이터를 평균을 낸 다음에 그거를 노멀라이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EMG가 피험자마다 부착 위치가 뭐 정확하게 같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피부 상태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 때문에 서브젝트끼리의 데이터를 다 평균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모토유닛 넘버와 파이링 레이트이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멀라이즈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초 구간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펄스가 되는 타이밍인데요. 모토유닛 넘버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파이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상에서 대략 한 500에서 400ms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폴스보다 EMG가 먼저 버스팅되는 뭐 일렉트로메카니컬 딜레이라는 EMD 현상이 한 수십 ms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인 순간부터 파이링 레이트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그런 시너지 인덱스가 감소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이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여기까지 나왔고요. 지금까지 나온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추후에 어떤 실험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 아까 제 실험은 스스로 셀프 트리거하는 피드 포워드 방식의 실험밖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견한 이렇게 모터 유닛의 넘버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파이링 레인만 증가하는 현상이 이게 일단 안티시페이션을 이해한 건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볼 실험은 스스로 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닌 외부에서 어떤 익스터널 큐가 주어졌을 때 폴스를 제네레이션 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힘은 분명히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폴스가 증가하기 전 구간부터 잡았기 때문에 폴스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파이링 레이트는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는 건 제가 지금 엘보 플렉션의 아고니스트에밖에 엔짐지를 붙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의 안타고니스트 쪽에도 한번 붙여봐서 그때 그 안타고니스트의 모토유닛 리크루먼트 패턴이 아고니스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만약에 뭐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게 같이 뭐
파이링 돼가지고 일종의 컨트랙션 때문에 힘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확인은 해보는 거지 않으니까 이거는 꼭 필수적인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발표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연구가 시너지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부터 온 연구인데 지금 제가 한 거는 아주 기초 단계인 리던던한 시스템이 아닌 한 가지 시스템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리던던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두 팔로 동시에 일정 힘을 유지하는 태스크인 상황에서 안티시페이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그런 시너지 인덱스와 이런 모터 유닛 파이링 렉과 넘버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는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엘보우 플렉션 할 때 모터 유닛이 잘 디컴포즈가 됐고요.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ASA 구간에서 모터 유닛의 넘버의 개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평균 파이링 레이트는 되게 급격하게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거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뭐 지난 발표와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기 마이크를 키시거나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되시나요? 곽창수입니다. 너무 앉아 있으니까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두박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지금 저 분석을 갖다가 모터 유닛 개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분석하는 기기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모터 유닛 그 수를 뭐 카운트하고 그런 연구는 지금까지 못 해봤는데 지금 저기서 보면은 이제 모터 유닛 수는 이렇게 일정하게 상황에 따라서 증가했는데 수가 그냥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뭐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터 유닛 이두박근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라지 모터 유닛, 스몰 모터 유닛 이런 게 있는데 대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아마 70대 30 비율인가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라지 모터 유닛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 타입이 이제 다른 게 여기에 잠재돼 있는데 그걸 단순히 모터 유닛 개수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몰 모터 유닛 우리가 초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 스몰 모터 유닛부터 점점 큰 힘이 이제 우리가 작동시키려면 라지 모터 유닛가 뒤에 이제 이렇게 동원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스몰 모터 유닛, 라지 모터 유닛 그 발휘되는 이제 근육 그 근력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등하게 수로 이렇게 저걸 분석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질문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여기서 모터 유닛의 개수를 제가 측정을 하기는 했는데 당연히 근데 그 측정되는 개수가 교수님 말씀처럼 사이즈 프린시플을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모터 유닛이 10번까지 동원을 된 개수 제가 10개라고 해서 그거를 측정을 했다면 그 안에는 1번부터 뭐 10번까지 중에는 작은 모터 유닛부터 뭐 큰 모터 유닛까지 아마 동원이 돼 있을 건데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모터 유닛의 종류가 어떤 게 동원이 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주요하게 저희가 폴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모터 유닛이 몇 개가 동원이 됐냐. 당연히 작은 데부터 큰 데까지 동원되는 거는 그 시퀀스인 거고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동원이 됐냐. 왜냐하면 뭐 작은 모터 유닛이 많이 동원이 되든 큰 모터 유닛이 많이 동원이 되든 모터 유닛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거의 폴스 값이 커지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는 모터 유닛의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교수님 말씀처럼 사이즈 프린시플을 따르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은 돼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혹시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관계로 10분 정도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단 이제 지뢰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기 그 디컴포지션 EMG 시스템 그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네.
가성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회사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나? 그래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저 실험하실 때 혹시 그렇지는 않나 저기 지금 5명밖에 피험자 5명밖에 안 했다 그러는데 그 5명 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되게 민첩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굼뜬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운동신경이 에지리티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면 네.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나중에 훈련을 하면 네. 그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되게 좋은 코멘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피험자별로 그렇게 어떤 민첩성의 차이가 나는 테스트를 따로 측정을 해보지는 않아서 그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나중에 일부러라도 좀 민첩성의 차이가 나는 그 두 그룹을 가지고 나서 똑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되게 좋은 추후 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뭐 참고로 저기 뭐지 스트렝스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의해서 안티시페이션 되는 타임 그러니까 그 언제 이제 그 시너지 인덱스가 조합되는 타임 자체는 변화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스트렝스 디펜던트 하지 않는 그런 베리어블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딱 25분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예, 이것으로 박지원 선생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